이런 흐름이 한두 차례 이어졌었던 패턴이 아니라 무려 100년간의 한 세기 이상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전체 기간 중에 가장 주식시장이 힘든 상황이 놓여진다고 합니다. 딱 지금의 현 상황에서 말이죠.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사실 10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 있어요. 4년 만에 한 번 오고 있는 최악의 악재가 바로 또 올해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하락이 좀 다가올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대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4년에 한 번 찾아오는 최악의 악재가 뭐느냐? 바로 미국의 중간선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미국의 대통령 임기 기간은 총 4년입니다. 자, 근데 그 4년의 임기 기간 딱 중간 지점인 대통령 임기 절반 시기에 시행되는 게 바로 중간선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 11월 8일에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때는 보통 기존 현 대통령에 대한 임기 중간 평가가 또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에 대한 재선거 역시도 좀 실시되게 됩니다. 그럼 상원 하원은 무엇이느냐? 미국은 그 국회의원이 상원 하원으로 나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어떤 특정 정책을 좀 통과시키려고 할 때 단계를 밟게 되는데 첫 번째에서는 하원에서의 과반수 통과에 의한 서명이 집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죠. 하원에서 상원으로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과반수 투표에 의한 서명이 완료가 되면 최종 대통령의 서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통령 서명까지 최종 집행이 될 시에 그 정책이 진행이 되게 되는 이제 흐름이 미국에서의 정책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중간선거에서 그 상원 하원에 대한 선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임기 6년의 연방 상원 의원은 2년에 한 번 있는 선거에서 3분의 1씩 교체가 돼요. 이번에는 민주당 14석, 공화당 21석, 총 35석이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원 같은 경우에서는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총 435석을 모두 선거를 해서 좀 교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왜 또 중요하느냐? 지금 현재 미국의 정치 체계를 보자면 대통령, 상원, 하원 다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또 블루 웨이브라고 하는데 다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정책을 펼칠 때 있어서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현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또 밀어붙였었던 인플레 감축법 또한 마찬가지로 하원, 상원 대통령의 서명까지 착착착 빠르게 집행이 되면서 또 큰 규모의 자금이 또 풀어지게 되는 흐름까지도 나올 정도로 지금의 미국에서는 민주당의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찍고 그나마 최근에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아직까지도 회복을 했다 쳐도 40%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지지율이. 자, 그렇다면 전체 이 민주당의 최종 우두머리라고 볼 수가 있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이번 중간선거에서 이 여파가 상원, 하원 의원의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인데 상원, 하원이 공화당이 집권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힘이 점점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현 임기 중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당이 이 중간선거를 앞두고는 보통 지지율이 하락하게 되고 그로 인한 정치적인 움직임에 대한 큰 변동성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주식시장에까지도 이어져요. 가령 예를 들면 미국의 S&P 500 지수를 또 아실 텐데 그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선거가 실시되는 그 해에는 증시가 매번 부진했어요. 특히나 7월에서 10월 한 3분기 정도 때 증시가 가장 부진하고 변동성도 컸었습니다. 딱 미국의 중간선거를 한 3개월 정도 앞둔 상황에서 말이죠. 딱 지금의 현 상황에서 말이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4년의 대통령 임기 중에서 중간선거가 시행되는 해가 전체 기간 중에 가장
주식시장이 힘든 상황이 놓여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3분기가 가장 변동성이 심하고 평균 하락률이 또 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3분기 증시 우리가 좀 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흐름이 한두 차례 이어졌었던 패턴이 아니라 무려 100년간의 한 세기 이상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우연의 일치일 것이느냐라고 보기에는 너무 지금 확률적으로 계속 똑같은 패턴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웃긴 게 그래요. 이게 100년간의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미국의 불황이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꼭 희한하게 이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미국의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유는 뭐 수많은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뭐 지금 이 시간에 그 이유를 뭐 하나하나 납득하게끔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도 그냥 이러한 흐름이 있구나, 이러한 패턴이 있구나. 그래서 확률적으로 계속 이어졌던 흐름이었던 만큼 올해에도 웬만하면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더 딥하게 좀 파고들어 보자면 올해 사실 상반기 때 증시가 무려 20% 가까운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이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에서 상반기 때 이 S&P 500 지수가 10% 급락을 했었던 경우가 또 언제 있었느냐? 좀 비교를 해보자면 올해를 포함해서 6번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절반이, 즉 3차례가 7월부터 주가가 바로 반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1년 뒤에는 주가가 거의 10% 내지는 크게 20%까지도 상승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 증시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반기 때 20%가 빠졌지만 7, 8월에 증시가 10% 가까운 급등을 보여줬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3분기 때 한 차례 좀 찾아올 수 있을 만한 추가 하락을 어느 정도 대비만 잘 해놓는다면 과거의 그런 패턴과 유사하게 흘러간다라고 가정했을 시에 내년에는 증시가 그래도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져보면서 오히려 이번 하락 때 싸게 좀 사놓는다면 내년에 수익을 키워갈 수 있을 만한 기회로 좀 맞이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져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패턴 자체는 100% 정답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최근 흐름에서 계속해서 좀 연속적으로 이어졌었던 좀 특이한 패턴이었던 만큼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대비할 거는 같이 한번 좀 대비해보고 그다음에 좀 기대해볼 것은 같이 한번 또 기대해보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올해 장세를 차근차근 또 대비하고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상하원에서 공화당이 이기면 증시에 영향이 미칠까요?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요인이랑 부정적인 요인이 좀 다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뭐 특정 지어서 공화당이 이기면 증시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좀 드리긴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대통령, 상원, 하원 다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집행하고자 하는 정책에 있어서 좀 더 빠르고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 그랬죠. 그러면은 중간 선거를 만약에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또 이기면 남은 임기 2년 동안 기존에 했던 정책들이 더 계속 어찌 보면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 만한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그러한 정책 수혜주들은 더 강한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고 반대로 공화당이 이기면 그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좀 태클을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수혜를 받았었던 정책 수혜주들이 좀 힘이 빠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이러한 정치적인 좀 불확실성 요인이 아무래도 중간 선거 전후로 좀 크다 보니까 항상 주가는 기대감은 선반영이다라고 제가 몇 차례나 얘기를 드렸죠. 중간 선거 이후에 누가 이길지는 우리가 100%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불안해합니다. 이거 민주당이 이기면 어떻게 될까? 공화당이 이기면 어떻게 될까? 라는 불안 심리. 이게 일정이 다가오기 전에 애초에 사람들의 심리에 반영이 되면서 증시가 출렁출렁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난 이후로부터는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의 심리 자체는 이제는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안정을 찾기 때문에 증시가 보통 중간 선거 끝난 이후로는 좀 올라가게 되더라라는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중간 선거가 끝나고 주식시장이 좀 강세를 보여줘요. 특히 중간 선거가 있는 그 다음에는 S&P 500의 평균 15%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선거 없는 해보다 거의 2배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내년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러한 통상적인 흐름에 의거해 봤을 때 좀 강한 상승 장세를 그나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올해 한 차례 4년에 한 번 찾아오는 위기가 끝나고 나서는 내년에는 좀 좋을 수 있으니까 올해만큼은 여러분들이 더 한 번씩 돌다리를 두드려 보면서 좀 잘 차근차근 보수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매매를 좀 침착하게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현재 바이든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에 최근에 인플레 감축법 또한 통과시킨 것이고요. 왜? 현재 미국 국민들이 가장 지금 불만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만이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중간선거 전에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하려고 할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서 제가 과거에서 몇 차례 좀 포인트로 집어들었었던 게 미국 국민들의 그런 민심을 사고자 공공의 적을 만들고 그 적에 대한 반감 심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한 대로 똘똘 뭉치려고 하는 전략적인 수를 또 던질 수도 있다. 이게 바로 뭐냐? 미국 국민 입장에서 중국을 배척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이미 인플레 감축법의 조건부에 좀 포함이 됐었죠. 이미 지금 미국은 중국을 서서히 배척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로 인해 미중 간의 갈등의 관계는 점점 심화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 역시 증시의 변동성을 크게 만들 수 있을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특히 더 변동성이 클 수가 있으니 각별히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오늘 이 시간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우울한 얘기를 또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렸는데 사실 마냥 또 좋은 것만 또 바라보면서 갈 수는 없겠죠. 분명 좋지 않은 가시밭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조심하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다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도 있겠구나. 내가 이런 것들은 체크하지 못해서 나중에 뒤통수 맞을 수도 있겠구나. 미리 가드 올리고 대비해야겠다. 라는 취지로 좀 말씀드린 거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힘든 시작이지만 대비 잘 하시고 준비 잘 하셔서 또 위기 끝에 다가오는 기회를 다 잘 잡으시고 승리하시길 좀 끝까지 저는 바라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길 바라면서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고민, 걱정거리 많으실 겁니다. 고민, 걱정거리 있으시다면 최대한 영상 하단에 남겨있는 부자TV 카페에 넘어오셔서 수빈쌤의 상담소에 많은 또 문의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런 걱정 고민거리 제가 영상을 통해서 솔루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행복 되세요. 뿅.